STBS 종합뉴스 정다현입니다. 학우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공식 마스코트 도입 요구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마스코트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된 건데요. 우리 대학의 새로운 상징이 될 마스코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김민상 기자가 시상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카이스트의 공식 마스코트, 넙죽이의 모습입니다. 친근하고 개성 있는 마스코트를 앞세워 대학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마스코트격 캐릭터였던 ST 프렌즈는 낮은 인지도와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식 마스코트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총장 공약이자 총학생회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마스코트 공모전이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내외부 심사위원 4명이 참여해 확정된 최종 수상작 5점 중 대상을 수상한 새로운 마스코트의 모습입니다. 흑룡의 특징에 맞게 까만 몸에 우리 대학의 상징색이 빨간색과 파란색 뿔이 나 있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마스코트 공모전의 시상식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제가 캐릭터 만들 때 생각했던 부분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과학기술대 이미지를 담을 수 있게 그 부분 예쁘게 다지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부분에서 활용 많이 해주세요. 홍보실은 마스코트의 스토리텔링 확장과 세계관 구축을 추진하며 오는 12월 중으로 이름 공모전을 통해 공식 명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심사 기준은 활용성 40점, 독창성 30점, 대중성 30점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캐릭터의 호감도와 완성도, 우리 대학의 아이덴티티 표현, 그리고 향후 다양한 창작물과 굿즈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문학과 학생 8월 말에 한 팀을 선정했고요.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 맞게 다시 이제 스토리텔링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 공모전이 끝나면 선정된 그 이름과 캐릭터의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같이 학생들의 스토리 공모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캐릭터로 저희가 좀 잡으려고 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지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공식적으로 선보인 흑룡 마스코트. 대학 브랜딩의 초석을 닦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STBS 김민상입니다. 우리 대학의 상징이자 수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정문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학교 측은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지 정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 정문의 모습입니다. 정문을 살펴보면 구조물의 마감재가 낙후되어 임시 안전 보강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문 개선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기존 정문을 철거하고 정문부터 향학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X자 횡단보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정문 디자인이 저희 대학의 상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서 바뀌는 거에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방적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교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느낌이지 않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사에 앞서 통행로와 관련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출입이 가능한 주요 통행로는 정문과 후문 두 곳뿐입니다. 하지만 정문 통행이 제한될 경우 후문으로 차량이 집중되어 출퇴근 시간과 입시고사 기간에 교통 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과 담당자는 공사 기간 동안 안전상 이유로 차량 통행은 제한되지만 보행자 통행은 가능하며 보행자 우회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와 입시고사 기간, 교통 혼잡 문제의 대안으로 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 협의를 통해 혼잡 시간대 인력 지원을 배치하는 등 해당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워질 우리 대학 정문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학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STBS 정예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제 대학 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됐죠.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챗GPT와 제미나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듯 다른 두 인공지능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김효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양대 산맥인 챗GPT와 제미나이. 두 인공지능에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 물어보자 챗GPT는 22.06초, 제미나이는 7.47초 만에 답변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인공지능을 선택할 것인가가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 기준 챗GPT는 한화약 31,000원, 제미나이는 월 29,000원으로 제미나이가 더 저렴합니다. 업그레이드 시 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 생성은 물론 복잡한 질문에 대해 직접 자료를 찾아 분석하는 심층 리서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AI가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검색을 한 결과들을 바탕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챗GPT 심층 리서치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나 이것도 사실 본질적으로 둘이 같은 기능이에요. 이 언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웹 검색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최근에 나온 AI일수록 그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미나이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연동해 문서 작업에 강점을 보이며 학습을 돕는 노트북 LM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챗GPT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인공지능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맞춤형 GPT와 단체 작업에 유용한 코덱스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미나이는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요. GPT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비용 방면에서 제미나이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기준 퍼스트 페이지 세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챗GPT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을 선호하시나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용 목적과 환경에 따른 선택 기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TBS 김효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날씨가 부쩍 추워진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STBS 종합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